오, 똑똑한 헬스케어. 어떻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서 이창현 약사님 또 오셨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저 1회 만에 진행자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못해서. 그래서 일반인 관점에서 저희한테 좀 많은 질문을 좀 주실 수 있는, 네. 일반인 맞나요? 근데 저희 그 헬스케어 컨설턴트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좀 전문가 아닌가? 전문가의 이제 발을 들이라고 그래요? 하는 찰나이긴 한데, 아직은 그동안 아니라 일반인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네, 박사님들보다는 아주 이제 평범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평범하지 않고 아주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저는 좀 무서워요.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무섭죠. 1회 만에 옆으로 밀어내더니 지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왜냐면요, 이 오토케라는 채널이 박사님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경험을 수용하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우리 저번 때 곱창 먹다가 네, 다이어트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네, 다이어트 맞습니다. 이번에 하자고 했는데, 약사님은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딱히 없는데, 한 번은 이제 마음 먹고 딱 한 번, 예, 살을 한 12kg 정도 빼본 적이 있었어요. 예, 빠져요? 빠졌습니다. 그런데, 뭘로? 뭔가를 이제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단식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한 3달 정도 거쳐서 12kg를 뺐었는데, 문제가 뭐냐, 급노화가 온 거예요. 노화. 네. 가속노화. 네, 사람들이 전부 날씬해진 거보다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네. 다른 시일에 너무. 그래가지고,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다이어트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살을 찌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이 형체가 아유, 완성단인가요? 저는 지금 제 몸에 만족합니다. 예. 우리 일반인께서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씬하신 거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벌써 이거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먹고, 네. 커피도 마시고, 기름진 것도 먹고, 야식도 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살이 더 이상 찌지 않습니다. 저기, 부모님 운동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길 가다가 누가, 에이, 돼지야! 이러면은 딱 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찔리는 단어이거든요. 네. 항상 돼지로 살아왔어요. 그래요? 상상이 안 되는데. 옷을 사려고 하면 잘 안 맞아서 속상한 적이 거의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그러면 동안 지금 그렇게 이 살다가 체형을 유지하신 게 솔직히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네. 그 전에는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살았었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돼지야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10년 좀- 전부터 저는 이게 왜 그런가 그냥 제 딴에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내 몸이 기능을 잘 하면 분리 배출을 잘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는 몸에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출을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오늘 방송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네. 결론은 다 나왔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박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편하게 생활하지 않고 네, 아직도 다이어트 강박에 갇혀서 살고 있고 약물 복용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네. 두 분의 의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먼저 우리 AI 오 박사님한테 네.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오 박사님은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이제 20년 이상의 베테랑 의사분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진단은 진료는 의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20년 된 베테랑 의사 역할로. 네.
아,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들이 소개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AI에게 또는 AI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의 분들에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좀 식상할 수 있는 너무 뻔한 답변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답변,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네,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약사님 생각에 일부는 좀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20년 된 베테랑 의사의 소견 말고 최근에 네. 굉장히 유명한 일론 머스크 씨께서 네네네. 네, 위고비로 인해 14kg를 감량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한국에도 그 위고비가 뉴스 봤고. 네네. 지금 병원들 보면 다 간판마다. 저기 엘리베이터에 네. 붙어 있더라고요. 네, 위고비.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처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식약처에 정식으로 허가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처방을 하고 원래는 당뇨병 치료약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기전 자체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GLP-1이라는 그 비만하고 관련된 그리고 또는 당을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하고 이제 연계가 된 건데요. 사실 이제 비만하고 당뇨는 같이 연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대로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이게 잘 이제 활성화 됐을 때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들어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나가고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대사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당이라는 걸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당이라는 것이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서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 대사되는 이 소모되는 것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라는 게 이제 남아가게 되죠.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고혈당이 되고 질병화 됐을 때 당뇨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로 가기 전에 이 당이 남아도는 당이 지방으로 바뀌었을 때 비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만과 당뇨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사의 문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몸에는 그 대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이제 독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독소를 빼내주면은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의 대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독소를 어떻게 하면은 처리할 것인가. 예, 그런 문제죠.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위고비가 안전한가? 일단 약물로 출시가 됐다라는 것은 안전성을 평가받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물들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안전해서 출시가 된 정식으로 이제 허가가 된 약물이긴 하지만 그 약물을 쓰게 되면은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다.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물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약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약물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약물을 복용해서 효과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또 약을 중단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대사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대사를 높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ATP 소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들이 다시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약물이 이제 중단이 됐을 때는 높아졌던 대사가 다시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시 또 살이 찌겠죠. 요요.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서 이렇게 뭔가를 조절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뭔가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때 사실은 찌꺼기도 덜 생기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독소라는 부분이 덜 생기게 되고 또 배출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음식을 조절하거나 어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기분 좋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약사님이셔서 약이 좋다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네. 즐거운 생활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통합 의사를 관리하시는 박사님께서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이어트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네. 많이 먹어서 그렇고, 사실은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너무,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지방들로 그 독소를 옮기는 그런 기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 뭐라고 해야지, 마인드 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긍정적인 네. 마음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가 만족스러운, 좀 내가 목표로 하는, 또 내가 이 삶을 영위하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급하게 안 먹어서 살 빼나,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식단,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인드. 이게 아주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서서히 일가기를 조금 저는, 추천드려요. 보통 여성분들이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서. 네. 네. 아마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뼈대나 유전적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빼도 좀 커 보이고 어떤 분들은 좀 날씬해 보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유전적 자원들을 무시한 채 자꾸 몸무게만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결과값이 아주 다릅니다. 보통 지방질 같은 경우에 남자는요, 근육 사이에 근막에 많이 지방질이 껴요. 그리고 여자분들 근육이 많이 없잖아요. 근육과 피부 사이에 많이 지방질이 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남자들은 아무 근육이 크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껴있는 지방들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같은 식단과 운동을 해도 체중이 확 주는 효과가 네.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체중이 많이 안 준다라고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약간 겉에 위치를 해 있어서 겉으로 그렇죠. 보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육과 지방이 교환하는 겁니다. 근육은 커지고 지방은 타서 없어지는 건데 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무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굉장히 날씬해졌는데? 슬림해 보이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체형이 바뀌었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목표를 하실 때 너무 내가 고도비만해서 체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구 결혼식에 가야 되고 해수욕장 가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슬림해 보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패스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단기간에 먹지 않거나 너무 또 풀떼기만 먹어서 이렇게 빼는 것들. 그럼 영양이 네, 부족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보급을 주지 않고 싸우라고 이제 전쟁터에 내고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굉장히 뇌와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오늘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 뭐가 들어오면은 다 먹지 말고 저장을 자꾸 해둬야 돼. 또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더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자꾸 저장을 시키는 좀 안 좋은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게 요요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요가 일어나면은 기존의 체중에서 줄였던 것보다 더 많이 찌게 돼요. 왜냐하면 저장고가 늘어났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늘리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천천히 한 달에 몇 킬로씩 너무 과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서 서서히 슬로우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시면은
아주 뭐 건강에도 큰 문제도 없고 훌륭한 다이어트. 그리고 여성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씬해 보이면 되잖아요. 체중에 너무 맞습니다. 집착하지 마시라.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 이 두 가지 의견의 통합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오토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거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안경 모양 안경이네? 초콜릿. 근데 안경 오늘 언제부터 안경 꼈었어요? 안경 아니야, 돋보기야. 돋보기가, 진짜 돋보기네. 노안인가? 내가 핸드폰이 안 보여. 그 정도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네. 안경 겸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 이마에 주름살이 너무 늘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보게 되잖아. 이게 주름살이 너무 늘어가지고 네. 친구가 너무 보기 싫다고 돋보기를 선물했지. 야, 돋보기를 낀다라는 거는 어떤 극심한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일까요? 컴퓨터 맨날 많이 보고 핸드폰 정보 찾고 누가 다 그렇죠. 근데, 근데 요즘 사람들 다 눈 안 좋아요. 그렇긴 해요. 저희가 애기들도 보면은 맨날 스마트폰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안경 끼고 있어. 그러니까 선배야. 근데 우리 친구가 설명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에이, 너무 나갔다. 아니 근데 처음에 진짜 디지털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대요.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잠깐 여기서 그만. 우리 다음 주제 이걸로 해야 되니까 디지털 디톡스. 괜찮은데. 네. 다음 어. 시간에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